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자, 이번 시간에는요 우리가 챕터 6장 투자 함수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투자는요 우리가 지난 시간에 봤던 소비랑 마찬가지로 총수요를 구성하는 하나의 요소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자, 먼저 투자 함수와 관련한 개요 먼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의의를 한번 보시면, 자, 투자라는 게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가 한번 볼게요. 자, 투자, 인베스트먼트라는 것은 이것도 일정 기간입니다. 생산된 최종재 중에서 기업이 구입하는 자본재의 총 가치를 의미해요. 자, 전년 대비 올해 요 1년이라는 기간 동안 유량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자, 우선 지금 현재 컴퓨터가 5대가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1년 후에 컴퓨터를 이렇게 10대 이렇게 추가적으로 만들어서 공급하려고 해요. 자, 그러면 이렇게 1년이라는 기간 동안 이렇게 증가하는 자본재 양을 5대라 할 수 있는데, 그래서 T 플러스 1기에서 T기 요 뺀 거, 이걸 우리가 바로 투자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오케이? 요 정도 봐주시죠. 자, 우선 투자는요 총수요의 구성 요소입니다. Y는 C, I, G, 순수출,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는데, 이때 여기에 해당하는 투자 관련해서는요 요게 비중이 작아요. 거기 보시면 비중이 20에서 30% 그 정도만 차지합니다. 자, 그런데 소비는 비중이 좀 크지만 좀 뭔가 안정적이어서 변동성이 작다 그랬는데, 이 투자는요 비중이 작지만 뭔가 경기에 따르는 변동성이 커요. 변동성이 커서, 네, 그래서 거기 보시면 단기적으로 경기 변동의 원인이 되고 또 경기에 영향을 받습니다. 자, 그래서 경기 변동의 원인이 되고, 민감한 원인이 되고, 또 경기 변동의 영향도 많이 받아, 이렇게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많이 받아. 오케이? 이해 가시죠? 다음 3번. 장기적으로 봤을 때 이 투자는 또 어떤 성격입니까? 라고 하면 요게 이제 총수요의 구성 요소에 우리가 해당하는 거예요. 자, 여기는 총수요, 총지출, 총수요의 어떤 일부 구성이 됩니다. 구성 요소로서 투자가 되는데, 자, 그 3번 보시면 장기적으로 봤을 때 자본재가 증가하잖아? 이 자본재가 이렇게 증가하게 되면 자본재 축적으로 인해서 경제 성장이 됩니다. 이게 뭐냐면 생산 능력을 증가시켜요. 기업의 생산 능력을 증가시킵니다. 오케이? 이해 가시겠습니까? 생산 능력을 증대시키게 되니까 오히려 이게 총 공급에 영향을 미치게 되기도 합니다. 총 공급에도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자, 그러니까 총 공급, 이거와 관련한 게 경제 성장의 원천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경제 성장의 원천이 됩니다. 네, 이해 가시겠습니까? 여러분, 경제 성장을 이루려고 하면요 뭔가 자본재가 증가돼서요 고속도로도 깔리고 공장도 생기고 자본재를 구입해서 새로운 투자를 하고 이래야 되잖아요. 자, 그래서 거기 보시면 이걸 가지고 이제 유명한 경제학자인 도마라는 학자는 소득의 창출 효과, 이쪽을 얘기하는 거죠. 총수요의 구성 요소로서 소득의 창출 효과랑 이렇게 생산 능력을 증가시키는, 거기 보시면은 생산 능력 증대 효과, 이 두 가지의 양면성, 그러니까 수요 측면과 공급 측면의 양면성을 가지고 있다라고 해서요 이걸 투자의 이중성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오케이? 그 정도 봐주시죠. 자, 그 다음에 이제 투자와 자본의 개념 나와 있는데, 앞에서 지금 제가 말씀드린 걸 중심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투자와 자본 이렇게 있어요. 투자와 자본. 자, 우선 1번 보시면 총투자의 구분 한번 보도록 할게요. 총투자의 구분 이렇게요. 자, 거기 보시면 캐피탈이라는 자본이라는 것은
일정 시점입니다. 여러분 여기 보시면 이 캐피탈이란 자본은 지금 여기 나와 있는 현재 시점 해가지고 일정 시점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일정 시점에 존재하는 공장, 설비, 기계 양이기 때문에 이걸 스톡이다 라고 해서 저량의 개념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 자본재 같은 경우는 자본양 이렇게 표시하면 좋겠고요. 자, 이렇게 일정 기간 동안 투자가 이렇게 증가하잖아요. 자본재 양이 증가하잖아. 이 플로우라고 얘기하죠. 흘러가는 물의 양 이것처럼 표현하는 게 투자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일정 기간 동안 증가된에 동그라미 치세요. 이 증가된 자본재 양을 투자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우리가 투자에 대한 몇 가지 개념들을 조금 더 살펴볼 건데 거기 보시면 총 투자는요. 진짜 순수한 투자가 있어요. 순투자가 있고요. 더하기 대체 투자 요게 있습니다. 자, 대체 투자다라는 것은요. 우리 앞에 얘기한 것처럼 아니 컴퓨터가 5개 있었는데 10대로 증가시켰어. 근데 순수하게 5대에서 10대 증가한 거니까 5대가 바로 투자인데 기존의 컴퓨터 중에서 망가지고 감가상각된다 그러죠? 마모되는 부분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걸 다시 한번 리페어를 해줘야 됩니다. 자, 그걸 우리가 대체 투자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다시 거기 보시면 3번 체크하시고 생산활동 중에서 기계 설비 등을 대체하기 위해서 사용되는 마모분 감가상각되는 그 투자 부분을 우리가 대체 투자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밑에 2번 투자와 자본재와의 관계 앞에 말씀드렸습니다. 자, 그래서 거기 볼게요. T 플러스 1기의 자본량은 T기의 자본량에서 T기의 자본의 마모된 부분을 뺀 새로이 구입한 자본재 양과 합한 것이 바로 투자다. 다음 페이지 한번 보시면 우리 앞에 본 것처럼 T 플러스 1기의 자본재 야 우리 내년도에 컴퓨터는 몇 대가 되겠어? 그러면 사실 앞에 보면 10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10대는 야 작년까지 컴퓨터 몇 대 있었어? T기의 컴퓨터 5대가 있었던 거야. 여기에 뭐가 더해지는 거죠. 그게 바로 투자라니까. 그래서 투자 이렇게 있고요. 근데 요게 이제 심플한 건데 원래 우리 앞에서는 요걸 제가 심플하게 얘기하려고 마모되는 감가상각은 얘기 안 했거든. 근데 현실에서는 감가상각 되는 것도 사실 고려해야지. 그래서 이렇게 감가상각 되는 부분까지 고려하게 되면요. 거기 나와 있는 D 이렇게 많이 씁니다. depreciation 해가지고 이렇게 마이너스 되는 거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이렇게 투자에서 감가상각을 뺀 요거를 우리가 순투자다 이렇게 표현해서요. 여기 net 이렇게 해서 표현하기도 해요. 오케이? 근데 뭐 식을 암기하지 마시고요. 감가상각이 없다 그러면 이거 두 개 똑같으니까 자본재가 작년에 비해서 얼마나 더 증가했니? 요게 바로 우리는 투자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거기 보시면 총 투자보다 대체 투자가 더 커. 그럼 자본재가 증가하는 거지. 아니, 총 투자를 생각을 해봤는데 감가상각 거기 되는 투자보다 더 크게 되면은 여기로 볼까요? 아니, 순수한 투자가 우리의 관심사잖아. 근데 총 투자가 10개 됐어. 10개 너무 많은가? 지금 5개로 합시다. 자, 컴퓨터를 5개를 이렇게 추가적으로 더 샀습니다. 이렇게. 근데 마모되는 게 만약에 마이너스 2대가 컴퓨터가 망가져. 이렇게. 자, 여기서 거기 보시면 총 투자가 대체 투자보다 크게 되면은 순투자는 플러스 이거 해야 되니까 7 이렇게 돼야 되겠죠. 이렇게 정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플러스 7 뭐 이런 식으로. 뭐 그거 암기하지 마세요. 그러니까 아니 자본재가 더 증가하게 되면 투자가 증가하게 되고 자본량의 증가는 경제를 확대 재생산할 수 있는 기회가 되는 겁니다. 오케이? 자, 그 다음에 투자의 종류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3번 투자의 종류. 자, 위에 나와 있는 건 투자와 자본재와의 관계를 가볍게 살펴봤고요. 그 다음 투자의 종류 보시면
발생 원인에 따라서 독립투자와 유발투자 이렇게 있다고 그랬죠. 아니 우리가 봤을 때 투자에 대해서 이렇게 살펴볼 수 있어요. 다른 거에 의해서 영향을 받지 않는 투자랑 A, 이자율에 마이너스, B, 소득에 플러스 이렇게. 여러분 이렇게 되면 이자율에 마이너스이기 때문에 요 A는 0보다 작다 이렇게 표현을 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B는 소득에 비례하는 거니까 0보다 크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아니면 아예 마이너스라고 써도 상관없을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도 잠깐 언급을 했는데 이렇게 소득이나 이자율에 의해서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소득이나 이자율과 무관하게 이루어지는 투자를 거기 나와 있는 독립투자다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되고요. 오케이? 이해 가시겠습니까? 여기 부분 나타내는 투자 있잖아요. 이자율이나 소득에 의해서 영향을 받는 투자, 요거를 유발투자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네, 이렇게요. 자, 1번 그래서 독립투자, 유발투자. 다음 두 번째는요. 사전적 투자와 사후적 투자. 그래서 이제 사전, 사후. 그러니까 사전적이라는 건 이제 계획된 투자고요. 내가 계획한 거랑 실제 한 거, 일어난 거, 사후적 투자. 여러분도 이제 공부 계획을 세우지 않습니까? 나는 말이야 이만큼 공부해야겠어. 점수는 이렇게 받을 거야. 잘 이루어집니까? 안 될 수도 있겠지. 그래서 우리가 사전적, 사후적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자본제 형태에 따라서 이제 투자의 유형이 나와 있는데 거기 보시면 국내 총투자를요. 총자본 형성. 그게 같은 말이야. 총자본이 어떻게 형성되는가 이렇게 표현을 하게 됩니다. 총자본 형성. 네, 이렇게 되어 있는데 고정투자랑 재고투자 이렇게 나눠집니다. 그래서 고정투자와 그리고 재고투자 이렇게 돼 있어요. 재고투자. 자, 거기 보시면 고정투자는 국내 총고정자본 형성 이거요. 총고정자본이 얼마나 추가적으로 형성되는가 이걸 나타내는데 거기 보시면 주택투자, 주택, 비주택 건설물 투자 이게 있고 생산재, 내구재 투자 이런 것들 다 투자고요. 근데 우리한테 이제 시험 문제거리는 이렇게 고정 투자가 있는데 그거 말고 재고 투자가 이제 객관식에서 많이 물어봐요. 자, 거기 보시면 기말 재고에서 기초 재고를 뺀 거야. 그러니까 내가 생산을 했는데 아니 안 팔리고 남은 거 있잖아. 그게 재고잖아. 이것도 내가 샀다 생각해서요. 우리가 투자 인벤토리 투자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재고 투자 이렇게 이름을 붙여서 머릿속에 넣어두시면 좋겠습니다. 오케이, 그 정도 봐주시고. 자, 그리고 밑에 화살표 그걸 하나 체크하세요. 동일한 재화인데 어떤 경제 주체가 구입하느냐에 따라서 분류가 달라집니다. 아니 가게가 자동차를 구입했어. 가게가 여러분과 제가 자동차를 구입했습니다. 그럼 내구재를 구입했다. 소비에 들어가는 것이고요. 아니 기업이 뭔가 생산하는데 택배라든가 운송하는데 만약에 자동차를 구입하거나 트럭을 구입했어. 운수 장비에 대한 투자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가게가 신축 주택 구입에 지출했습니다. 이거는 거기 나와 있는 주택 투자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해 가시겠죠? 그래서 주택 같은 경우는 주택 투자 해가지고 투자에 속한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이제 투자 이론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4번. 자, 투자와 관련한 다양한 몇 가지 이론들을 좀 우리가 살펴볼 건데요. 자, 우선 거기 보시면 투자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이 많은 게 있습니다. 투자 이론은 투자에 영향을 미치는 많은 요인들을 투자와 관계로 설명을 하는 거죠. 1번에 보시면 제일 중요한 게 이자율입니다. 여러분, 이자율은요, 투자를 할 때 투자하는 사람 입장에서 봤을 땐 돈을 빌리거나 아니면 여러분들이 내 돈 가지고 투자를 했다 생각해 봐요. 자, 근데 이 돈을 내가 만약에 1,000만 원 들여서 뭐 전자칠판을 구입을 해서 이렇게 했는데 내가 만약에 이 전자칠판은 내가 나한테 안 쓰고 딴 사람한테 빌려줬다. 아니면
임대하는 것도 비슷하다 그랬죠. 귀속이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그래서 내가 돈을 자기 자본 가지고 내가 만약에 투자를 하지 않았으면 은행에 돈을 넣어주면 이자 수익을 벌 수 있을 텐데 그 이자율 그걸 포기하는 거잖아. 그게 이제 그러니까 투자에 영향을 미치는 것이고 이자율이 마이너스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오케이. 그리고 기업가의 미래에 대한 낙관적인 생각이 있느냐 아니면 비관적이냐 요게 또 투자에 영향을 미치고요. 그 다음 주가가 또 투자에 영향 미치지 않겠습니까? 주가가 상승하게 되면은 기업들이 사실 낙관적 전망이라는 것도 같이 들어가 있는데 투자가 증가하게 됩니다. 그 다음 자본재를 구입하는 자본재 가격. 우리가 앞에서 얘기했던 노트북을 몇 개 더 산다라고 할 때 그런 자본재 가격이 바로 투자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그 정도 등등등 이렇게 있어요. 오케이? 자,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투자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 특히 우리의 관심사는 물론 여기 소득도 있어. 여러분 대기업과 중소기업 보면 대기업이 좀 더 소득이 높으니까 투자에도 영향 미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케인즈가 강조한 거는 요걸 강조했죠. 케인즈가 강조하는 거는 기업가의 야성적 충동 해가지고요. 애니멀 스피릿 이렇게 표현합니다. 스피릿 이렇게. 아니 여러분 생각해봐. 은행에서 내가 돈을 빌리거나 투자를 하는데 타인 자본을 통해서 내가 돈을 부채를 빌려서 투자를 한다 해볼게. 근데 이자율이 5%야. 와 비싸네? 아니면 이자율이 10%야. 진짜 비싸네 하더라도 내가 수익률이 20%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케인즈가 봤을 때는 요게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했고 주로 이제 이자율이 중요하다 이렇게 강조, 이자율이 특히 마이너스다라고 강조하는 것은 고전학파가 강조했다 이렇게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오케이? 네. 자, 그래서 거기 밑에 보시면 투자에 영향을 미치는 다양한 요인들이 있는데 거기 보시면 고정설비 투자 관련해서 주로 얘기하는 거는 요거와 관련된 거와 공장과 관련된 고정설비와 관련한 투자 요 이론이 이제 가장 기본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순편익의 현재가치법, 요거 Net Present Value법, 그 다음에 IRR법, 내부 수익률법, 그 다음에 신고전학파 투자 모형은 조르겐슨의 유저 코스트, 사용자 비용, 자본의 사용자 비용 이거 할 거고 토빈의 Q이론, 요거 네 가지가 이제 전통적인 기본적인 투자 이론의 내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 보는 게 주택 투자가 있고요. 주택 투자 이렇게 있고요. 그 다음에 거기 보시면 재고 투자 요게 있습니다. 재고 투자. 자, 재고도 하나의 투자고요. 주택도 하나의 투자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서 어떻게 볼 거냐면 먼저 여기에 나와 있는 순현재가치법, 현재가치법과 내부수익률법이 전통적인 투자 이론이기 때문에 자주 등장하진 않고요. 자주 등장하는 것은 토빈의 Q와 여기 나와 있는 자본의 사용자 비용이 가장 많이 그래도 등장하는데 얘네들은 전통적으로 그래도 알고는 계셔야 됩니다. 네, 그래서 가볍게 한번 보시죠. 자, 현재가치법과 내부수익률법 이렇게 나와 있어요. 자, 현재가치라는 것은 말 그대로 투자를 하게 되면 거기서 이제 돈을 벌게 되잖아? 그럼 그 돈이 10년 후에 벌린다 할게. 근데 내 손 안에 있는 지금 100만 원과 10년 후에 100만 원은 똑같은 100만 원이 아니죠. 그러니까 미래 가치는 현재 시점으로 가져와야 돼. 그게 바로 현재 가치와 관련한 그 방법을 얘기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내부 수익률이다 라고 하면 이건 뭐냐면 내가 투자를 합니다. 어떤 사업에 투자를 했을 때 그 사업 내부에서 얻게 되는 수익률, 그게 바로 내부 수익률입니다. 자, 우선 현재가치법 한번 볼게요. 현재가치법. 자, 현재가치법 한번 보겠습니다. 자, 1번. 투자로부터 얻는 예상 수입의 현재 가치와 오케이, 투자를 했어. 거기서 앞으로 미래에 벌어들이게 되는 거기 보시면 투자했을 때 얻게 되는 예상 수입의 현재 가치 한 거랑 투자재의 구입 비용을 비교합니다. 투자할 때 들어간 비용을 비교해서 투자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자, 그래서 우선 첫 번째, 이건 이제 얘기한 사람이 어빙 피셔입니다. 피셔. 그냥 참고로만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거기 내용을 한번 볼게요. 내가 만약에 여러분 어떤 돈을 가지고 있을 때, 거기 보시면은, 이 돈을, 자금을 조달해. 그럼 투자했을 때 얻게 되는 비용이 있지 않겠습니까? 내 돈을 사용해도 우리가 이자 비용이 발생해, 기회 비용이 발생합니다. 이 돈을 가지고 내가 투자를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 보시면 예상 수입에 대한 수입의 현재 가치, 요걸 비교하는 거야. 현재 가치를 비교해서 내가 투자했을 때 들어가는 비용보다 현재 가치가 크게 되면 투자를 하는 것이고, 비용이 크면 투자 안 하는 것이고,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우선 구체적인 내용을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내용을 살펴보시면, 자, 현재 가치와 순현재 가치라는 말이 있습니다. 어떤 기업이 가격은 C1인데 내구 연수가 N년인 기계를 구입하려고 합니다. 자, 노트북이라 할게요. 노트북. 뭐 기계라든가 노트북을 구입할까? 요거를 지금 고려하고 있어요. 자, 그런데 이 노트북을 구입했을 때 비용이 발생합니다. 거기 보시면은 C, 이렇게 비용이 발생해. 코스트의 C가 이제 비용이 발생하게 되고요. 오케이? 자, 근데 수익이 발생하는데 수익이 1년 후부터 발생한다 할게요. 바로 발생한다 해도 상관없지만 1년 후에 R1, R2 이렇게 돼서 N년 후에는 Rn 이렇게 수익이 발생하게 됩니다. 오케이? 따라오셨죠? 자, 요게 지금 수익을 나타내는 거야, 수익. 근데 비용은 당장 들어가는데 수익이 이렇게 천천히 발생해요. 자, 근데 아시겠지만 지금 내 손 안에 있는 100만 원과 1년 후에, 요게 1년 후에 100만 원은 같은 가치가 아닙니다. 지금 내 손 안에 있는 100만 원과 1년 후에 100만 원은 달라요. 왜냐면 여러분 잘 보세요. 지금 내 손 안에 있는 100만 원이 1년 후에는 여기에다가 이자 수익을 이렇게 얻게 되니까 1 플러스 R에 100만 원 이렇게 되는 거 알 수가 있어요. 자, 즉 미시에서 시점 간 자원 배분 할 때 한 것처럼 A의 가치가 있으면 1 플러스 R에 A 이렇게 가치가 되는 것이고요. 만약에 2년 후는 어떻게 될까요? 2년 후가 되었다 그러면 2년 후가 되었다 그러면 여러분 100만 원의 이자가 붙은 거에다 또 1 플러스 R의 이자가 붙는 거야. 자, 그래서 여기다 표현을 하면 여기다 1 플러스 R에 또 1 플러스 R을 곱해주니까 100. 그래서 이렇게 가치가 됩니다. 즉 만약에 이게 2년 후가 되면 1 플러스 R의 제곱에 A 이렇게 됩니다. 오케이? 자, 그러니까 지금 뭘 얘기하려고 합니까? 그럼 만약에 B라는 1년 후에 가치가 있다 그러면 요거를 현재 시점의 가치로, 현재 가치로 이거를 할인한다 이런 표현을 씁니다. 디스카운트를 한다. 디스카운트를 한다. 자, 이렇게 되면 B라는 요 가치를 1 플러스 R로 할인을 하면 됩니다. 자, 2년 후의 가치는 1 플러스 R의 제곱으로 할인하면 됩니다. 이해 가시겠습니까? 자, 다시 정리해 볼게요. 자, 그래서 2번 볼까요? 투자 비용은 C1으로 현재 바로 이렇게 비용이 들어갑니다. 비용이 코스트. 네, 들어가는데 거기 보시면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수익은 미래에 발생하는 거와 수익은 이런 식으로 해서 미래에 발생하게 됩니다. 네, 이해 가시겠습니까? 그래서 이걸 두 개 비교하는 거야. 그래서 미래에 발생하는 수익은 이렇게 현재 가치로 디스카운트 하려면 1 플러스 R로 나눠줘야 되는데 1년 후에 발생하는 요거는 1 플러스 R로 나눠주면 되고요. 2년 후에 발생하는 요거 수익은요. 1 플러스 R의 제곱으로 이렇게 나눠주면 되겠습니다. 1 플러스 R의 제곱으로 N년 후에 나타내는 요거의 가치는 1 플러스 R의 N승으로 나눠주면 되겠습니다.
이해 가시겠습니까? 1 플러스 R의 N승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겠죠. 자, 그래서 거기 보시면 파란 색깔 그 박스로 나와 있어요. 프레젠트 밸류 미래에 발생하는. 자, 그래서 우선 순 현재 가치다라고 하면요.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자, 거기 보시면 동그라미 4번 한번 볼게요. net present value는 편익이 발생하는 저 미래에 발생하는 것을 지금 시점으로 가지고 와서 얘기해야 되는 거지. 여러분 생각해봐. 내가 10년 후에 뭐 10억을 벌 거다. 뭐 받을 거다. 근데 지금 당장 내 손 안에 잡히는 게 아니니까 먼 미래에 발생하는 건 타임머신 타고 가지고 와야 되는데 그게 바로 할인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그래서 요거는 바로 어떻게 됩니까? 하면 순편익의 현재 가치는 이렇게 편익의 현재 가치에서 비용을 뺀 게 바로 순편익의 현재 가치고요. 요거 비교하면 이거 현재 가치로 디스카운트 했어. 그게 C랑 같이 비교를 하는 거죠. 요걸 다시 쓰면 그래서 요게 뭐 R이다 그러면 이렇게 서메이션 해서 1 플러스 R에 뭐 I 뭐 I는 1부터 N까지 요게 이제 여기 나와 있는 프레젠트 밸류로 이렇게 표현을 한 겁니다. 자, 수입에 대한 현재 가치로 표현하고 빼기 C 이렇게 쓸 수가 있습니다. 자, 5번 볼게요. 이자율이 상승하면 미래에 발생하는 수입의 현재 가치가 감소하기 때문에 개별 투자 안의 현재 가치도 감소하게 되는 거 알 수가 있겠죠. 자, 이렇게 돼서 우리가 투자의 결정 원리는 어떻게 됩니까? 하면 아니 우리 예상되는 수입의 현재 가치 요 프레젠트 밸류랑 투자와 관련한 비용 C를 비교해 가지고요. 만약에 순편익의 현재 가치인 프레젠트 밸류 빼기 C가 0보다 크면 이거이면 투자를 하는 게 바람직하고요. 투자를 실시한다. 이렇게 보시고 만약에 현재 가치로 나타낸 수익의 현재 가치로 나타낸 게 비용보다 작다 그럼 투자를 하지 않는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당연한 얘기야. 맨 밑에 동그라미 2번으로 잘 정리가 돼 있죠. 네, 그 정도 봐주시고요. 자, 그래서 이자율과 투자에 대해서 한번 살펴볼게요. 여러분 만약에 그래서 R이 상승하면 여러분 R이 올라가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R이 올라가게 되면 여기 수익에 대한 현재 가치가 작아지는 거 보이십니까? R이 올라가게 되면 요거 값이 작아져요. 작아집니다. 자, 그래서 다시 정리하면 R이 올라가게 되면 자, 수익의 현재 가치가 작아지게 되고요. 그래서 순편익의 현재 가치도 당연히 작아지죠. 그럼 당연히 어떻게 됩니까? 투자가 감소하게 된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1번 볼게요. 여러 가지 투자안 중에서요. 현재 가치가 투자 비용을 상회한다. 그러면 투자안이 여러 개 있어요. 자, 그때 R이 올라가게 되면 예상되는 투자에 대한 수익의 현재 가치가 떨어지게 되니까 일부 투자 안건 같은 경우는 오히려 손해가 되는 경우를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정리하면 3번에 별표 하시면 이자율이 상승할수록 현재 가치가 비용보다 클 때 그걸 만족하는 투자안의 수가 떨어지게 되니까 하나만 놓고 보신다라고 하면 이렇게 마이너스가 된다라는 거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그냥 하나만 있다라고 해도 상관없겠습니다. 오케이? 자, 그래서 결국 정리하게 되면 3번 투자에 대한 고전학파 견해는 투자는 이자율의 감소함수가 될 것이고 객관적인 이자율에 대해서 마이너스 관계에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특히 고전학파가 강조한다고 그랬습니다. 투자가 이자율에 굉장히 영향을 많이 받는다. 그래서 투자는 이자율에 민감하게 영향을 받는다. 민감하게 반응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오케이? 자, 이게 투자 이론과 관련한 첫 번째 현재 가치법 살펴봤고요. 그 다음에 내부 수익률법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두 번째 내부 수익률법. 여러분 이것도 이름에서 많은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데 여러분 내부라는 게 뭐야? 투자했을 때 투자 내부에서 얻게 되는 수익률이 어떻게 되는가? 요걸 보시면 되는데 1번 개요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 내부 수익률은 내부 수익률 투자했을 때 거기서 얻게 되는 한계 효율과 이자율을 비교해서 투자를 결정하게 되는데요. 요거는 앞에서 봤었던 어빙 피셔는요, 고전학파의 옛날 경제학자야. 그래서 내부 수익률, 요거보다 현재가치법을 강조하는데, 내부 수익률은요, 약간 케인즈의 그 마인드랑 비슷해요. 투자를 했을 때 거기 사업에서 얻게 되는 평균적인 수익률을 내부 수익률,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구체적인 내용을 한번 살펴볼게요. 내용을 살펴보시면, 자, 내부 수익률, 투자의 한계 효율,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1번, 내부 수익률이란 투자의 비용과 투자로부터 얻게 되는 수입의 현재 가치가 같아지는 할인율을 나타내요. 아니, 거기 M으로 있는데 여러분 살짝 볼게요. A라는 사업이 있어. 만약 9%의 수익률을 갖고 있어요. B라는 사업은 한 6% 수익률이 있고, C라는 사업은 여러분들이 투자를 하게 되면 3% 수익률을 가져다 준다 합시다. 이렇게 투자 대상이 이런 식으로 한 3가지 있다라고 합시다. 근데 여러분들이 여기 돈을 가지고 있어. 돈을 가지고 있는데 이 돈을 은행에다 예금을 한다 할게요. 은행에 예금을 했을 때 아니 근데 만약에 4% 이자율을 준다 할게요. R은 4%라고 합시다. 그럼 여러분 생각해봐요. ABC에 3가지 안건이 있어. 투자 대상이 있어. 근데 은행에 돈을 넣어두면 내가 여러분들이 100억이 있어. 그러면 은행에 돈을 넣어두면 4% 수익을 얻게 되는데 그러면 C 사업은 투자할 만한 가치가 있어요? 없어요? 없지. 왜냐면 지금 여기에 이제 R이 속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4%로. 아니 은행에 돈을 넣어두면 4% 수익을 얻게 되는데 내가 C라는 사업에 투자하게 되면 3% 수익이야. 안 하는 게 낫죠. 이해 가시겠습니까? 자, 그래서 사업 타당성 있는 거는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A와 B만 사업 타당성이 있고요. 만약에 이자율이 올라갔어. 7%로 상승했다라고 할게요. 이렇게 되니까 여기 R은 7% 이렇게 되는 거잖아. 그럼 얘도 사업 타당성이 없어지게 되네요. 그래서 이자율이 올라가게 되면 투자의 대상이 되는 안건이 점차 이렇게 줄어들게 되는 거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것도요 마찬가지야. 이자율에 대해서 이자율이 올라가면 투자가 줄어드는 거랑 똑같습니다. 이렇게 생각하시죠. 자, 그런데 먼저 첫 번째 저기 내부 수익률이라는 개념은 좀 살짝 알겠는데 이 내부 수익률 M이라고 하는데 이거 어떻게 결정합니까? 요거를 그냥 암기를 하세요. 자, 거기 보시면 내부 수익률이라는 것은 순편익의 현재 가치를 제로로 만드는 거야. 순편익의 현재 가치를 제로로 만드는 이게 어떻게 됩니까? 그럼 거기 보시면 편익의 현재 가치 있었습니다. 앞에 본 것처럼 이게 1 플러스 R에 이렇게 편익의 현재 가치에서 비용을 뺀 거. 자, 우리는 요거를요 현재 가치라고 그냥 했어. 편익의 현재 가치야. 그래서 present value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자, 현재 가치랑 투자에 따른 비용을 같게 만드는, 그래서 같게 만드는 그 R 있잖아, R. 요거를 바로 뭐라고 얘기한다? 내부 수익률이다. 자, 다시요. 내부 internal rate of return 해가지고 내부 수익률은 자, 순편익의 현재 가치를 제로로 만드는 R을 의미한다. 이렇게 구합니다. 오케이? 그러니까 만약에 여러분들 어떤 사업이 만약에 비용은 그대로인데 수익성이 올라갔다라고 할게요. 그래서 만약에 어떤 사업이 이게 수익 레버뉴가 증가시 그러면 내부 수익률은 어떻게 돼요? 내부 수익률은 역시 증가합니다. 왜냐면 여기 잘 보세요. R이 올라가면 이게 제로가 돼야 되잖아. 얘가 고정돼 있다 할게. 그러면 R도 어떻게 소문자 R 이것도 올라가야지. 그러니까 그걸 제로로 만드는 내부 수익률도 올라간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박스에 나와 있고요. 거기 보시면 책에선 또 이렇게 화살표로 이렇게 있습니다.
순편익이 현재 가치를 제로로 만드는 내부 수익률. 오케이? 알 수가 있겠죠. 자, 근데 3번, 2번 볼게요. 투자의 비용은 객관적으로 주어져 있는 값이에요. 자, 투자 비용은요, 이거 객관적으로 주어져 이렇게 있고요. 주어지고. 오케이? 자, 근데 내부 수익률의 크기는 기업가 예상 수입. 그러니까 이게 수익이 어떻게 될 것인가, 이거는 기업가가 예상을 하는 것이. 그래서 이거 예상을 할 때 내부 수익률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이거는 기업가의 예상이 반영됩니다. 아니, 여러분도 마찬가지야. 내가 말이야 어떤 시험을 준비해, 자격증을 준비해, 뭐 간평사 시험을 준비해. 그럼 간평사 시험을 준비하는데 들어가는 비용은 정해져 있단 말이야. 야, 그래서 간평사가 되었을 때 거기서 얻게 되는 수익은 어떻게 될 것인가? 뭐 여러 가지 자격증들도 어떻게 보면 또 영업을 해야 되는 그러한 어떻게 궁극적인 결과가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뭔가 그렇게 자기가 얼마나 열심히 하는가에 따라서 결과가 달라지는데, 그때 나는 말이야 훨씬 더 열심히 잘할 수 있어. 그럼 이제 뛰어드는 거지. 수익률이 높아지게 되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거기 보시면 시장 이자율과는 무관한 거야. 오케이? 그러니까 여기 내부 수익률 자체는 이자율과 상관없이 기업가의 어떤 예상과 관련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3번 보시면 기업가의 예상 수입은 기업가의 주관적인 평가에 따라 달려 있기 때문에 이게 M은 기업가의 주관적인 거기 보시면은 예상 수익률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해 가시겠죠? 이렇게요. 기업가의 예상 수익률. 그래서 이 예상 수익률과 기회비용 R과 같이 비교해서 예상 수익률이, 자, 여기서 따라서 정리를 해보면 이 예상 수익률이 R보다 커요. 이게 더 크면 이때는 투자를 실시합니다. 투자를 실시하고, 내부 수익률이 R보다 작으면 투자를 하지 않습니다. 오케이? 4번 볼게요. 자, 수명이 1년인 자본재를 1,000만 원에 구입을 하는데 1년 뒤에 1,200만 원이 예상됩니다. 자, 그러면 시장 이자율과 관계없이 내부 수익률은 그렇게 구하는 거야. 우리 앞에 나와 있는 것처럼. 자, 예를 통해서 다시 한번 볼까요? 자, 거기 보시면, 자, 투자할 때 비용이 C가 거기 보시면 1,000만 원 이렇게 되는데, 여기가 1년 후야. 1년 후에 거기 보시면 얼마가 생기냐면 1,200만 원이 수입이 발생한대요. 1,200만 원이. 내부 수익률 구하세요 라고 하면은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1년 후에 발생하는 요거는 현재 시점으로 가져와야 됩니다. 이렇게 가져와야 돼요. 자, 그래서 요걸 R1을 1 플러스 R인데 M이라고 할게요. 이렇게 다시 정리하면 1,200만 원을 1 플러스 M으로 이렇게 가져오게 되고요. 여기 나와 있는 요거 값과 요거 값이 일치하게 되는 그런 경우에 M을 우리가 내부 수익률 0.2 이렇게 되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다음 페이지 가볼게요. 동그라미 5번. 투자의 한계 효율은 순편익이 현재 가치가 제로일 때 할인율을 나타내는 거라서 우리가 앞에서 살펴본 것처럼 이 내부 수익률이 바로 뭡니까 하면요, 투자의 한계 효율 이렇게 얘기합니다. 투자의 뭐 M이 I 이렇게도 얘기하는데 그런 용어는 모르셔도 상관없고요. 한계 효율, 그냥 투자에 대한 수익률 그렇게 그냥 하셔도 상관없습니다. 자, 그렇게 되어 있고요. 자, 동그라미 2번. 내부 수익률이 0.2다. 그러면 기업가가 얼마나 평균적으로 생각하는,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얘가 0.2다 그러면 기업가가 평균적으로 생각하는 수익률이 20%다 그 뜻입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시장 이자율이 여기 나와 있는 기업가가 생각하는 평균 수익률보다 시장 이자율이 낮게 되면 투자를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오케이? 자, 그래서 투자 결정 원리 거기 나와 있는데 이겁니다. 이거
요거를 머릿속에 잘 체크해서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투자를 할 때 거기 보시면 내부 수익률이 이자율보다 크게 되면 요거 말씀드렸죠. 내부 수익률이 이자율보다 크게 되면 투자를 하는 것이고 중간에 2번 보세요. 시장의 이자율이 20%보다 낮으면 아니 내부 수익률이 20%니까 투자하는 것이고 이자율이 높아. 그럼 내가 투자할 때 아이고 뭐야. 돈을 빌려가지고 자기 돈으로 해도 마찬가지예요. 빌려가지고 투자를 했는데 투자했을 때 얻게 되는 수익률이 들어가는 이자 비용도 충당 못해. 그럼 투자 안 하는 게 남는 장사가 안 하니까 투자 안 하는 게 낫죠. 자, 그래서 적정 투자 수익률은 투자 수준은 어떻게 됩니까? 하면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내부 수익률이 이자율하고 같아지는 그런 상황에서 그보다 더 크면 투자를 더 해야 되고 작으면 투자를 그만해야 된다. 역시 여기 보시면 은행의 이자율이 이렇게 4에서 7%로 올라갔습니다. 그러면 투자와 관련된 게 줄어들겠죠? 그래서 거기 3번 보시면 이자율과 투자 일부 투자안의 경우에는 내부 수익률 스몰 m이 r보다 컸었는데 이자율이 올라가게 되면 몇몇 사업은 사업 타당성이 없어지게 됩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2번 이러한 투자안의 경우 이자율 상승 이후에 투자가 이루어지지 않고 결국 투자는 이자율의 마이너스 관계이다 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게 됩니다. 오케이? 이해 가시죠? 네, 그 정도 잘 체크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다음 페이지 가보시면 요거 내부 수익률 계산하는 문제가 거기 나와 있는데 실제 시험 문제에서는 그렇게 자주 출제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그래도 이제 거기 나와 있는 Q&A 그 정도는 살짝 봐주세요. 자, 투자 비용이 200원이고 투자를 했어. 자, 그래서 바로 투자 비용이 마이너스 200원이 들어갔고요. 1년 후에 수입이 120원이고요. 2년 후에 수입이 거기 보시면 예상 수입이 144원이야. 이렇게 투자의 한계 효율을 구하세요. 내부 수익률을 구하세요. 이거야. 그러면 순편익의 현재 가치를 봐야지. 순편익의 현재 가치는 자 120 요게 1 플러스 m으로 바꿀게요. 더하기 144 이건 2년 후니까 1 플러스 m에 제곱 빼기 200 요거를 빵 이렇게 만드는 m을 찾는 겁니다. 오케이? 이해 가시죠? 예. 자, 그 다음 투자의 한계 효율 곡선은 뭐 그냥 하지 마세요. 시험 문제 거의 나온 적이 없어요. 그냥 거기 보시면 4번 볼까요? 여기 나와 있는 수익률은 기업가의 앞에 본 것처럼 기업가들이 약간 예상하고 전망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거기 볼게요. 기업가의 경기 전망, 투자 비용, 기술 수준 이런 게 변화하게 되면 낙관적으로 전망하거나 투자와 관련한 비용이 싸지거나 기술 진보가 일어나게 되면 당연히 투자가 많이 일어나지. 그러니까 거기 뭐 MEI 뭐 해가지고 그렇게 하지 마시고 그냥 투자가 증가한다. 그 정도까지만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139페이지 가보시면 투자에 대한 케인즈의 견해 보시면 투자는 기업가의 장래에 대한 기대, 애니멀 스피릿이라고 했죠. 그래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투자에 영향 미치는 거 할 때 이렇게 애니멀 스피릿 요걸 강조하는 게 바로 케인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요걸 강조하는 게 고전학파의 어빙 피셔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자, 그러니까 케인즈가 봤을 때는 아니 기업가의 야성적 충동 번역은 이렇게 합니다. 야성적 충동. 자, 이러한 야성적 충동이 필요한 것이고 이자율에 별로 영향을 안 받아. 저기요, 이번에 준비하는 시험이 경쟁률이 뭐 5대1에서 5.2대1로 상승했는데요. 아이고 무서워. 아이 그런 게 아니지. 그러니까 뭐 그냥 뭐 5대1이나 5.2대1이나 뭐 크게 신경 안 쓰는 거예요. 야, 거기 사람 뽑아? 뽑아. 한 명이라도 뽑으면 내가 들어가면 되는 거잖아. 약간 그러한 케인즈는 미래에 대한 낙관적인 전망이라든가 아니면 자신감 이런 게 투자에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오케이? 자, 그 다음에 현재가치법과 내부 수익률의 비교 나와 있는데 뭐 같이 한번 보시죠. 그거는 하나 별표하시고 자, 두 개 비교하는 겁니다.
자, 공통점은 기대 수익률에 의해서 투자가 결정되는데 투자는 이자율의 감소함수이다. 그건 똑같습니다. 근데 차이점은 여기 나와 있는 현재가치법은 이자율이라는 게 시장에서 결정됩니다. 그래서 시장에서 결정되는 이자율을 보고 이자율에 대해서 투자가 탄력적이다. 그게 중요해요. 탄력적이다에 형광펜 칠하시고요. 내부 수익률은 이자율이 중요한 게 아니야. 그 사업에서 얻게 되는 내부 수익률이 이자율이 올라가? 물론 이제 투자는 마이너스긴 한데 근데 내부 수익률이 더 올라가? 그럼 여전히 사업 타당성 투자를 할 만하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자, 그리고 이제 평가를 보시면 약간 현재가치법이 이론적으로 봤을 때는 내부 수익률보다 우월하다. 왜냐면 내부 수익률은 뭔가 기업가의 전망이니까 심리적인 느낌 이런 것들이 반영돼 있어가지고 이론상 좀 딱 떨어지는 그런 거는 현재가치법이 낫지만 그리고 내부 수익률 같은 경우는 이렇게 직접 계산을 하려고 할 때요. 이런 식으로 그럼 이거 2차 함수 풀어야 되잖아. 그러니까 실제 시험에서는 여러분 이걸 푸시기보다는 보기 지문이 주어지거든. 자주 나오진 않습니다. 그럼 여기다가 이제 살짝 값을 집어넣어. 0.2를 집어넣어보고 0.3을 집어넣어보고 뭐 0.1을 집어넣어보고 해서 약간 값을 그냥 감으로 찾으면 그냥 쉽게 되는 뭐 그런 측면이니까. 근데 사실은 이게 제곱이기 때문에 미지수가 2개 존재합니다. 그럼 2개 존재하면 둘 중에 어떤 게 진짜야? 뭐 그런 것들 찾는 게 쉽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이죠. 자, 그 정도 정리하시고 심층 연구 넘어가도록 하겠고 뭐 가속도 원리 이런 것들은 요즘 유행하는 건 아니라 한 20년 전 뭐 그런 얘기니까 넘어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나중에 기회가 되면 뭐 심층 심화학습에서 뭐 하거나 할 텐데 뭐 그렇게까지 할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자, 이렇게 정리하시고요. 우리 투자의 특성에 대해서 살펴봤고 투자와 관련한 전통적인 이론 2가지 봤습니다. 현재가치법과 내부수익률법을 살펴봤는데 잘 정리하시고요. 다음 시간에 신고전학파 투자 이론에 대해서 같이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케이? 자, 다음 시간에 이어서 할게요. 감사합니다.